오늘 저는 청주에 와 있는데요. 저희 행꿈사의 사목부를 수강하신 반차차님이 두 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는 이 빌라 두 호실을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한 개 물건은 명도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하나의 물건, 최근에 잔금 납부를 하신 물건에 대해서 명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보증금 4천만 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신데요. 명도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무자분 직접 만나 뵙고 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분 명도를 어떻게 진행할지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점유자분이 제가 이 반차차님이랑 말씀 나누는 사이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불쑥 나타나서 좀 처음에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차차님이랑 말씀 나누실 때는 제가 인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편하게 말씀 나누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소통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드렸지만 반차차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고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고 곧 다시 찾아뵙겠다고 설명 드렸는데도 갑작스럽게 나가셨죠.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부분 어떻게 나누셨는지 한번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5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네. 근데 지금 관리비가 3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모두 다 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상태면 결국에는 협상이 되면 어느 정도라도 이사비를 드리고 이사비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명도를 진행을 하시면 될 텐데, 협상 자체가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가지고 일단 법적인 절차는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인도 명령을 신청해 주신 상황이시죠? 네, 신청은 일단 사건 번호가 나온 상태예요. 사건 번호도 파악을 해두셨네요. 네. 사건 번호를 조회를 해보시면 결정이 됐다 안 됐다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네, 일단 아직까지, 신청서 접수라고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이상은 아직 진행을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잔금 납부를 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거든요. 잔금 납부하시면서 인도 명령은 잘 해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이제 일주일이 되기 때문에 인도 명령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송달이 될 텐데, 송달을 첫 번째 좀 빨리 전무자분도 빨리 받으시도록 하고, 당연히 반차차님은 바로 받으시겠죠. 그래서 송달이 되면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집에 안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지 등기를 못 받으셔서 배당 신청도 못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으시지 않을까. 공시 송달 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이 우편이 배달이 됐을 때 폐무 부재로 점유자가 받지 못했다, 그게 2번 정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공시 송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반차차님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경매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시면은 그 부분을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경매 계장님이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살고는 계신데 계속 못 받으시는 상황이니까 빨리 받은 걸로 좀 처리를 부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는 진행을 하지만 협상은 협상대로 계속 끈을 놓으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 내용 증명은 보내주신 건가요? 네, 보냈고요. 그저께 보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된 내용으로는 임료에 대해서 임료 청구랑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되면 강제 집행 비용도 청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점유자분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 금액을 경매 절차에서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또 지인분께 그렇게 피해를 당하셔서 상처가 더 크실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속 회피하고 싶으실 건데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두면은 이 명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해주신 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서류를 통해서 계속 글을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마음을 잡으실 겁니다. 이제 가기는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점점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온 서류 결정 종본, 인도명령 결정 종본을 두 번째로 받으시면 조금 더 마음이 굳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점유자분이
결정 정보원을 받으셔가지고 반차차님이 강제 집행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네.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기 전에 계고를 먼저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계고 과정에서도 점유자분이 댁에 안 계시면 강제 계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좀 놀라시기도 하고 더 이사를 결심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반차차님께서 이사비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투자하신 금액 대비는 꽤 높은 금액의 이사비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낙찰 금액이 7천만 원 정도죠. 7천만 원이신데 실비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한 200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점유자분 입장에서는 또 그 금액이 보증금 잃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작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강제 집행까지 가버리면 점유자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제 집행 비용을 반차차님께 드리고 짐을 찾아갈 수 있게 되니까 피해액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피해도 최소화하시고 더 이상 돈이 새어나가는 거를 막으시고 제가 이사비 드리는 걸 받으셔가지고 집행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셔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더해가지고 또 이사비까지 드리면 부담이 꽤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관리비 파악하신 게 300만 원이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사비 200만 원까지 더하면은 500만 원이 지출되는 거니까 반차차님이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 사례에서 보듯이 점유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할 때에는 점유자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분이 쉽게 순순히 명도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금이 점유자의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재산은 다 잃는데 이 물건을 함부로 안 나가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노부부라도 살고 계시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도 어렵겠고요. 그리고 협상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집행관님조차도 좀 집행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행 불능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셔서 명도로 진행하실 때 이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정신적인 고통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조사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반차차님도 이 물건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명도가 가능할 수 있는 분이겠다, 협상이 가능한 분이겠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실전반에서는 이렇게 입찰부터 명도까지 필요하신 부분들을 모두 다 가이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